좌파 우파도 아니고 현재 이태원산 힙 멋쟁이들과 평범하게 성수 카페 거리를 걸어다니는 성수 카페 거리연들은 어느 순간부턴 특정 문화에 대해선 절대 융화되지도 않고 분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힙붕이 문화에 대해 입장하려면 법전처럼 박아놓은 힙합 문화에 대한 알미 필수적이고 스파우 나시티 입는 애는 소화기로 기절시킨 다음에 헤인지 나시 입혀야 되고 조금이라도 아는 척을 하면 사형 선고를 때려버려야 하죠. 특이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과학에 대한 컨텐츠에 대해선 지식이 틀리더라도 반응들이 말랑한 편인데 서브컬처에선 얼마나 알고 있냐가 상식 체크 수준이 아니라 지위가 되어버렸고 아는 척하는 새끼는 집단 구타하는 현상은 역사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락과 힙합 쪽은 진짜냐 가짜냐 심판 모드에 완전히 미쳐있기 때문에 진정성 없고 조금이라도 상품화 같으면 등 돌리는 게 꽤 재밌고 좋으면서도 진입장벽이 심 높아지는 아이러니도 일어나고 있죠. 아니 성수 카페 거리연 분들 진입장벽은 낮춰주자. 성격은 착하시잖아. 지금은 힙붕이들과 성수 카페거리언들이 진심으로 다른 세계관의 사람들이 돼가는데 힙하다고 자부심 갖는 친구들이 여러 셀럽들의 범죄를 넘겨주는 상황이기도 하죠. 아씨 영떡도 감옥 갔다 왔잖아. 이 깜빵 감성 모르면 아가리 닥쳐. 이게 날 것의 맛이야. 같은 미국 갱스터 래퍼들이 마약이나 깜빵 생활 같은 현상을 그대로 국내로 밀수해와 한국 깜빵 리스트업도 멋이나 저항으로 컨텐츠로 소비하는 옛 히피 같은 문화가 다시금 유행을 돌고 돌아온 듯 싶습니다. 누가 원조냐, 누가 더 오래 빨았냐, 누가 내부 문법을 잘 아느냐 같은 본질에 집중하는 커뮤니티가 진입장벽은 좀 높아지긴 하는데 저도 꽤 마음에 듭니다. 학대, 성폭력 관련 의혹 때문에 이미지 씹창난 마릴린 맨슨을 ERD 런웨이에 세우는 건 단지 메시지고 멋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 하나로 넘길 수 있는 거고 발렌시아가가 하이틴 집단 마약과 해학적 패티시즘의 유포리아를 런웨이에 가져온 것도 이 문화들 존나 재밌지. 한마디로 이 문화에 내가 직접 가치를 높여준다는 거죠. 똑같이 좆도 아닌 일로 한국 래퍼들 빵 몇 번 갔다 옴 같은 사건들도 감성 좆도 모르면 커뮤니티에선 닥쳐야 되는 혹은 입을 열 거면 웃겨야 하는 문화의 한 종류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런 솔직하고 꾸밈없는 문화를 알아가고 애정을 키워갈 땐 사람들은 지갑을 열기 시작합니다. 오타쿠들이 홍대 레드로드 가차샵 돌며 애니 굿즈 살 때처럼 힙스터들은 특정 이슈가 담긴 옷을 사기 시작하죠. 근데 오타쿠들의 굿즈 소비와는 다른 점은 옷은 특정 디자이너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하고 희소성이 강하니 돈이 존나게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좆도 모르면 닥쳐 문화가 조금 더 짙어지는 현실입니다. 굿즈 수집이 팬 실천의 흔한 형태고 옷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고 싶은지 어떤 가치관과 취향을 갖고 있는지를 밖으로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내가 투자한 돈과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있었으니 힙멋쟁이들이 이악 물고 꺼드럭 잡는 겁니다. 하지만 몇몇 디자이너 브랜드 과몰입하는 팬보이들이 본인이 투자한 시간과 돈 같은 매몰 비용들을 전 여친한테 매달리는 형태깔로 본인의 디자이너 옷들을 어떻게든 증명하고 아웃핏과 문화 이해도가 낮은 유비인 애들 까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쿨하게 스트릿클럽 돈 뿌리듯이 더플백에 오타쿠 굿즈 담는 문화나 애니 가차샵에서 몇만원 주고 바카라 하는 게 더 쿨해 보입니다. 디자이너 브랜드 같은 알매에 대한 욕구가 자신의 가치를 올려준다고 판단이 들어 알미 없음에도 빈티지 디올이나 크로마치 같은 그 가치에 돈을 쓰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문화는 솔직히 존나 재밌습니다. 점점 쇼폼이든 롱폼이든 악플러 못지않게 누구든 까는 콘텐츠가 패션 말고도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영양가 없지만 오로지 재미를 위해 까까 콘텐츠는 한국만의 특별한 이벤트가 되었죠. 대문짝하게 박힌 명품 로고에 이레즈미 문신은 남자 한정으로 존나 멋없다고 풍자하는 컨텐츠는 재밌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대문짝 명품 로고 이레즈미가 여자는 패티시즘으로 소비되는 것도 약간 포인트이기도 하죠.
요즘 컬처는 자르고 경계선 긋고 진입장벽 높이는 영역 싸움 문화가 점점 대중화 돼가는 것 같습니다. 마레인이나 에르디아인 같이 계속 나누는데 조만간 누가 땅울림이라도 조져서 게임 체인저의 행보를 좀 가져와주는 또 다른 흐름이 생길지도 궁금해지네요. 옛날 같았으면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홍대는 힙합과 애니의 나라가 되어버려서 레드로드를 걷다 보면 메이드 카페에서 가끔 마약까지 나오는 홍대 클럽도 보입니다. 걷다 보면 익숙하지만 기분은 꽤 신기해지기도 하죠. 힙합이랑 애니가 섞인 홍대 문화는 인터넷에 진짜 아싸와 박 나댕기며 춤추는 인싸들이 같은 공간에서 섞여있고 요즘같이 여러 파벌들을 나눠서 까는 SNS 콘텐츠 유행 속에서 한국 도시 중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이죠. 7년 정도 전에 애니와 힙합이 홍대에게 자본을 엄청나게 가져오고 남북 통일 마냥 오타쿠들이랑 힙스터들이랑 합체되는 경계선 허물 사건이 일어났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뇌 터질 것 같은 동네지만. 아무래도 맨헤라픽 오타쿠들에겐 팝, 록, 메탈, 뿅뿅 클럽, 우지, 핑크테이프나 레이지, 슈퍼카 역주행 300km EQ, 난도질, 켄칼슨, 카티 같은 음악들이 취향 저격 음악들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힙합 파티, 밴드 파티, 짱짱 사람들이나 탈색 2번, 은색 표정 먹거리, 올블랙 옷 애들한텐 공각기동대, 데빌맨, 꼭두각시 서커스 같은 만화들이 작품성 좋고 짜치지 않는 일본 문화 쪽으로 발을 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히토미만 존나 보거나 어느 정도 대중문화보단 마이너한 걸 좋아한다면 많은 본토 부모리스 래퍼, 락스타들의 문화를 접하게 되고 공감이나 이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가 담긴 가치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연스레 정신 삐꾼한 만화의 스토리를 마음에 들어 하는 건 입문만 어떻게든 한다면 빠지는 건 한순간인 거고, 특히 아빠를 죽인 덴지, 아빠를 죽인 아사 둘 다 대디 이슈끼리 커플이 되는 체인소맨 이야기가 미친 대중화가 돼버린 것도 시초는 힙스터픽, 오타쿠픽 교집합 먹으면서 시작된 거겠죠. 엄마 아빠가 있는 캐릭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고아를 위한 애니메이션은 처음 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니 매네라 힙붕이들이 환장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홍대에선 여러 문화가 섞여 있고 아시아만의 고유 바이브가 느껴져서 싫으면서도 좋습니다. 일단 연트럴파크부터 클럽거리까지 다 평지니까 걷기 편해서 자주 산책하러 가는데, 요즘 힙하다고 자부되는 지역은 또 따로 있죠. 오르막길 존나 많은 이태원, 서양인들도 많고 너 이 감성 잘 모르지 같은 클럽이나 펍들이 많아서 핫하다 하는데, 강남클럽 입구컷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에 지우개가루 투척 당할 것 같은 감성의 커뮤인들은 들어가기엔 진입장벽이 높아서 좀 아쉽습니다. 한쪽의 영역을 좀 만들어서 받아주는 문이 열려 있어야 진짜 자유롭고 멋진 곳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구역을 조금만 나눠도 되니까 성수처럼 대기업이 구역 다 봉골레 파스타 해놓지 말고 물레나 망원 같은 동네처럼 담백하면서도 마이너한 언더그라운드 블락도 여러 지역들에 좀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려면 사람들이 다양한 예술을 많이 해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좀 빡센 현실도 맞긴 합니다. 사람들이 대혼대 10 같은 SNS 세상 말고 나무와 구름이 있는 평화로운 밖으로 나오는 이유 중엔 연애를 하러 나오거나 연애를 하고 싶어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대부분 연애를 존나 하고 싶어서 나오겠지만 밖에 나가면 사람들 다 잘생기고 예쁘던데. 편하게 말해볼까요? 제 말은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밖에 더 많이 나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외모가 훌륭한 사람들이 집 밖에 더 많이 나오게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집 안에 더 틀어박히게끔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150만 유튜버 너진독의 팬보이인 저에겐 엄청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특정 소수 사람들이 연애랑 성관계를 독식하는 게 20대 한정으로 팩트가 맞습니다. 부정하지 마시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독식하는 게 맞아요. 너진독님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관계를 위한 외적인 꾸밈이 필수며 타고난 시대에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미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밖으로 나오는 이유 중엔 대부분은 메이크업 용품 사는 곳이나 옷 보러, 아니면 수집품 이런 거 사러 많이 나오죠. 아니면 예쁜 카페에서 꺼드럭 잡으러 가거나. 희소성 강한 빈티지 피스나 마이너한 명품 브랜드의 수요도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아서 시장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러니 핫하다 하는 곳 갈 때마다 화장품 가게가 다이소보다 많죠. 높은 브랜드는 높은 돈과 자가 가치 부여를 필요로 하고 사람들이 옷 같은 꾸밈을 소비하는데, 특히 남자 무리 쪽에선 감성 좆도 모르면서 카피 제품 비슷한 도메스틱 어줍잖게 입고 와서 비비 바르고, 이정 한번 꼬시려 하면 안 입고 깨보는 SNS식 커뮤가 형성되는 건 밖으로 용기 가지고 나오던 사람들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인터넷 세상이랑 실제 세계랑 굵은 선을 막 긋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밖에서 연애의 기회를 계속 접하려 하고, 한쪽은 언젠간 찾아올 판타지를 꿈만 꾸려고 하죠. 홍대는 좀 자주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문화가 돌다 보면 또 벽이 높게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태원 밤문화 하면 생각나는 쿨찜 벽 때문에 외모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클럽 문화나 파티에 가보고 싶지만 본인이 간지력이 딸린다고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드레이크 캔드릭 정상대전도 재밌지만 맨날 싸우는 건 진부하듯이 야차 전쟁 말고 사랑하자, 서로 죽이지 말고 모여서 DJ, 댄스, 그래피티로 놀자 같은 러브 앤 피스 문화는 도대체 어디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휠라 신발 굳이 상처받을 텐데 구리다고 거리 둘 필요는 없잖아. 그 사람이 신발은 구려도 애플 뮤직으로 다프트 펑크 앨범 돌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른 영상들에서도 제가 많이 말하지만 저는 이래서 체인소맨을 좋아합니다. 체인소맨이 그 전에 못 보던 힙스터들이랑 오타쿠랑 한데 묶는 걸 보며 요지 야마모토가 체인소맨과 콜라보해서 옷을 만드는 걸 보고 기존에 없던 예술이다 싶었거든요. 타츠키란 사람이 여자친구와 데이트 중 군붕어 시체 먹방하는 알파 메일이란 건 알만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항상 호불호 갈리는 만화를 그릴 때 욕을 뒤지게 먹더라도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고 예술을 하려는 모습이 한국까지 넘어와서 영향을 끼치는 걸 보면 그 굳건한 태도와 오리지널리티가 아우라가 생기고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데, 저도 그와 비슷한 예술을 하고 싶었습니다. 가끔 집단 린치 구경하는 것도 재밌지만 본인 색깔 지키면서 문은 항상 열려 있으려 하는 게 재밌는 일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의 서로 좋아하는 아트의 영역이 다르니까 생무새 덴지처럼 러브 앤 피스로 모두를 묶어보려 하는 마스터피스도 좀 많이 나왔으면 싶네요. 이번 영상은 체인소 코트를 완성하며 마치겠습니다.